식어가는 차잔을 든 채 나는 오래된 침묵과 마주하고 있었다. 서울 청명동 은하수 아파트의 빗소리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지만 그날 밤 나는 내 안에서 미세하게 울리는 균열의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 거실 창가에 앉아 식어가는 차잔을 손에 쥔 채 나는 오래된 침묵과 마주하고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익숙한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지만 자막이 바뀌어도 화면이 바뀌어도 내 머릿속은 멍하니 공허했다. 남편 민상호는 또다시 부산으로 출장을 떠났고 나는 그와 나 사이에 드리운 침묵보다 더 고요한 집 안에 혼자 남아 있었다. 언제부터였을까?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대신 차가운 공기와 침묵이 그 자리를 채웠다. 내 나이 62살. 결혼한 지 35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은 더 많아 보였고 그 중 하나는 외로움이었다. 나는 손목을 살짝 주무르며 다시 차 한 모금을 삼켰다. 얼마 전부터 손목과 허리가 자주 욱신거렸지만 병원에 갈 만큼 심각하진 않았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건 누군가에게 괜찮냐고 묻는 목소리를 듣지 못한 채 하루하루가 흘러가는 일이었다. 그때였다. 문득 주방 쪽에서 이상한 냄새가 흘러나왔다. 처음에는 기분 탓인가 싶어 코를 킁킁거렸지만 냄새는 분명했다. 달걀 썩은 듯한 희미하면서도 불쾌한 냄새.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거 가스 냄새. 손끝이 떨려왔다. 나는 재빨리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번호를 누르면서도 손이 떨려 숫자가 잘 눌리지 않았다. 겨우 연결된 관리사무소 쪽에서는 차분한 목소리의 여성 직원이 응답했다. 네, 청명동 은하수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저희 집에서 가스 냄새가 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원은 잠시 침착하게 들었다가 말했다. 창문을 전부 여시고요. 절대 전기 스위치는 건드리지 마세요. 저희 긴급 출동팀이 곧 도착할 겁니다.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는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떨리는 손으로 창문을 하나하나 열어젖혔다. 차가운 밤바람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커튼이 휘날렸다. 손이 시릴 정도로 창문 손잡이를 꼭 쥔 채 나는 잠시 현관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 손목이 저릿저릿 아팠다. 내내 혼자라서 그런 불안에 익숙해질 줄 알았는데도 이상하게도 그 순간은 너무 낯설고 무서웠다. 약 30분쯤 지났을까.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나는 거의 달려가듯 문 앞에 섰다. 문을 열자 비에 흠뻑 젖은 우비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다. 그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긴급 출동팀 차도연입니다. 신고 접수받고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감 있었다. 안전모 턱끈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고 우비 위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번졌다. 나는 그 모습에 왠지 모르게 안도감이 밀려왔다. 남편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짜증부터 냈겠지만 이 낯선 남자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 혼자라서 너무 무서웠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우비를 벗어 현관 옆에 니리 정리해 두었다. 손에 들린 작은 가방에서 휴대용 가스 측정기를 꺼냈다. 일단 응급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방부터 꼼꼼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의 뒤를 따랐다. 조심스러운 손길로 하나하나 점검하는 그의 모습은 무척이나 능숙했다. 뭔가 오랜 시간의 경력과 차분한 태도에서 나오는 신뢰감이 느껴졌다. 장비의 작은 삐삐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는 매번 고개를 끄덕이며 진정시켜 주었다. 다행히 위험 수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보일러실 쪽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나는 작은 고개짓으로 대답했고 보일러실로 안내했다. 좁은 공간, 두 사람이 들어가기에는 벅찼지만 그는 망설임 없이 무릎을 꿇고 보일러 아래를 살폈다. 여기 보세요. 아주 미세하지만 틈이 있네요. 그가 손전등을 비추며 조용히 말했다. 나도 무릎을 꿇고 그의 옆에 앉았다. 우리의 어깨가 아주 가볍게 스쳤다. 나는 짧게 숨을 들이마셨다. 말없이 커튼이 흔들렸다. 많이 불편하시죠? 이 작업은 제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나가서 기다리셔도 돼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손전등이라도 비춰드릴게요. 제가 이럴 때 뭐라도 해야 마음이 좀 놓이거든요. 그는 순간 나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따뜻했다. 너무 오랜만에 보는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표정이었다. 고맙습니다. 그는 다시 작업에 집중했고 나는 그 옆에서 손전등을 비추며 마음 한편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보일러의 열기와 함께 작은 공간은 부드러운 공기로 가득 찼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간단한 보수만 하면 돼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놀림은 능숙했고 말투는 변함없이 침착했다. 우리는 함께 나란히 앉아 있었다. 좁은 공간, 가까운 거리, 왠지 모르게 이 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마지막 점검을 끝낸 그는 가스 측정기로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래도 창문은 조금 더 열어두세요. 나는 숨을 가볍게 내쉬었다. 그런데 그 순간 경보음이 울렸다. 날카로운 소리.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괜찮아요. 제가 다시 확인할게요. 놀라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지만 나는 손끝이 떨려오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불안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가슴 깊은 곳을 파고들었다. 나는 그를 믿고 싶었지만 어쩐지 마음 한켠이 식은 숨결처럼 서늘했다.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다. 온몸이 떨리는 와중에도 그의 목소리와 손길은 내게 다시 한번 숨을 쉴 힘을 주었다. 그의 손전등 불빛 아래에서 나는 문득 깨달았다. 지금 이 순간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창문 너머로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고 찬바람이 스며들었다. 그러나 내 마음 어딘가는 아주 조용히 따뜻한 무언가가 일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술을 열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는 고개를 살짝 돌리며 나를 바라보았다. 희미한 불빛 속에서 그 눈빛은 말없이 다정했다. 우리는 함께 다시 거실로 걸어갔다. 거실 벽시계는 새벽 2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다. 밖에는 여전히 빗소리가 들려왔다. 우리의 어깨는 아주 가볍게 다시 스쳤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무언가가 천천히 변하고 있다는 걸. 서윤이는 부엌에서 차를 끓이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가 계속 들려왔고 어두운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고요했다. 오늘 하루는 특히 길게 느껴졌다. 차가 한 번 식고 두 번 식을 때마다 마음은 더 무겁게 내려앉았다. 작은 아파트에서 그와 함께했던 오랜 시간들을 떠올렸다. 서윤이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잠시 멈췄다. 요즘 그녀의 손목과 허리는 자주 아팠고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그녀의 몸도 조금씩 흐트러져 가고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작은 아파트 안에서 남편과 나누는 대화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었다. 서윤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은
말하지 못한 채 쌓인 갈증을 내뱉는 소리 같았다. 민상호 어디 있을까? 그녀는 저절로 나오는 그 말에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도 나와 똑같이 고독할까? 그가 없으니 그녀는 그만큼 더 외로워졌다. 그는 자주 집을 비우고 일을 끝내고 돌아오면 피곤한 얼굴로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더 이상 그가 말하는 것도 없었다. 서윤이는 자신도 모르게 그리움이 가득한 눈빛을 흘렸다. 그날 밤 차도현은 예상보다 빨리 전화를 걸어왔다. 갑자기 전화벨 소리가 울리며 서윤이는 그 소리에 급하게 전화를 받았다. 서윤이 씨,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에서 정중함과 배려가 묻어났다. 서윤이는 잠시 침묵을 지킨 후 말했다. 네, 괜찮아요. 그날 이후로는 다시 그런 일 없어서. 그럼 다행이네요. 오늘 저녁 괜찮으시면 차 한 잔 같이 하실래요? 너무 늦은 시간은 아닌가 싶어서요. 서윤이는 잠시 망설였다. 비 오는 날, 혼자 있는 집에서 한 사람과 나누는 차 한 잔은 생각보다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차도현, 그 사람과의 만남이 왠지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 그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내심 그와 다시 만나는 것이 두렵고 설레었다. 결국 서윤이는 마음을 정리하고 대답했다. 좋아요. 시간이 되면 찾아주세요. 전화가 끊어진 후 서윤이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람에 날리는 빗방울과 희미한 가로등 불빛을 따라 그의 얼굴이 떠올랐다. 언제부터인가 그가 느끼게 한 따뜻함이 그녀의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서윤이는 자리에 앉아 물을 올리고 은은한 차십 향을 천천히 느꼈다. 도연이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 깊었다. 거실에서 조용히 그를 기다리며 서윤이는 여전히 고요한 집 안의 느낌을 거슬러 떠올리려 했다. 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 그의 외투에서 비 내리는 소리와 습기 냄새가 묻어났다. 도연은 우비를 벗고 가벼운 웃음을 지으며 서윤이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비도 많이 와서 조금 늦었네요. 서윤이는 차 한 잔을 준비하며 그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오늘 날씨가 유난히 거칠어요. 네. 그런 날엔 보통 배관이나 가스 점검이 많습니다. 일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도현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렇지만 이렇게 누군가와 얘기하는 건 참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저도 이런 소박한 시간이 그리워요. 서윤이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다. 그 역시 고독을 느끼고 있었구나. 서로에게 조금씩 닫힌 문을 열어주는 대화였다. 그렇죠. 이래서 사람은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도연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저녁 시간, 두 사람만의 이런 고요한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런 게 있는 사람들에겐 더 이상 무엇을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서윤이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말이 쓸쓸하게 들렸다. 그렇게 대화는 부드럽게 이어졌다. 서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고 지난 날들의 고독도 나누었다. 그동안 느꼈던 외로움이 도연과의 대화를 통해 점차 풀리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도연이 문득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서윤이 씨는 혼자 있을 때 불안하지 않으세요? 서윤이는 잠시 멈칫했다. 그런 질문을 던지다니. 하지만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녀는 그 질문이 참 친절하게 들린다는 것을 느꼈다. 불안하긴 하죠. 남편은 자주 출장 가고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요. 그런데 가끔씩 그런 외로움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차도연 씨처럼 말벗이 되어주면 좋겠지만요. 도연은 잠시 웃고 나서 진지하게 말했다. 그게 참 좋은 거예요.
누군가가 조금만 배려해주면 그 순간이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지죠. 서윤이는 그 말을 듣고 비가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 속에서 그가 내게 기댈 수 있는 존재라는 느낌이 점차 깊어져만 갔다. 그러나 지금은 말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미묘한 감정을 다 표현하기는 어려웠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서윤희 씨, 만약 내일도 여유가 되시면 또 한 잔 나누시겠어요? 서윤희는 잠시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도연은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일어섰다. 서윤희는 문을 열어 그를 배웅하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이 많이 그리웠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내일도 또 뵙겠습니다. 문을 닫고 다시 혼자 남게 된 서윤이는 여전히 마음 한편이 어지러웠다.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그의 작은 말 한마디에 가슴 속에서 잔잔히 일렁였다. 그녀는 잠시 창문을 열어 밤바람을 맞으며 생각에 잠겼다. 내일 또 뵙겠구나. 그렇게 그녀는 다시 한번 고요한 밤을 맞이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서윤이는 차를 끓이기 위해 주방에 서 있었다. 비는 여전히 창밖을 두드리고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그녀는 조용히 흘러내리는 빗소리와 함께 자신이 지나온 길을 떠올리며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하루가 저물면 그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다시 찾아온다고 생각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그렇게 보냈을까? 바깥의 세상은 항상 시끄럽고 빠르게 변해갔지만 그녀는 그런 세상과 점점 더 멀어지는 것만 같았다. 그날도 민상호는 회사 일로 부산으로 떠났다. 이제 그는 대부분의 시간 집에 있는 일이 드물다. 서윤이는 그가 떠날 때마다 그만큼 더 외로워진다고 느꼈다. 차가 식을 때마다 그녀는 그 빈자리를 어떻게든 채우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모르겠고 그 빈 공간은 점점 더 크게 느껴졌다. 그녀는 차 한 모금을 마시고 난 후 창밖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비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오늘도 이렇게 비가 내리네.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부엌의 창문을 닫았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 표시된 번호는 차도연이었다. 윤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전화를 받았다. 서윤희 씨, 괜찮으세요? 차도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고 친절했다. 그녀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동안 받은 여러 위로의 말들이 떠올랐다. 그가 이렇게 다시 전화를 걸어온 이유가 무엇일까?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그런 마음을 숨기고 대답했다. 네, 괜찮아요. 지금 집이에요. 차 한 잔 마시고 있는데요. 밖이 너무 흐려서 괜히 걱정이 되네요. 그렇군요. 비가 오니까 마음이 더 불안하고 조용하죠. 그런 날엔 특히 더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요. 저도 오늘은 일이 조금 늦었는데 괜찮으면 잠깐 뵙고 싶습니다. 차 한 잔이라도 나누고 싶어요. 서윤이는 잠시 고민했다. 차도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 목소리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위로를 느끼고 있었다. 그렇게도 오랜만에 누군가와 나누는 대화에서 편안함을 느끼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잠깐의 침묵 후 서윤이는 조용히 대답했다. 알겠어요. 그럼 조금만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고 서윤이는 그를 기다리기로 했다. 가끔씩 이렇게 누군가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동안 너무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왔다. 작은 변화가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그녀는 이제 알게 되었다. 그가 도착한 건 30분이 지나서였다. 여전히 빗방울이 창을 두드리고 있었고 서윤이는 조용히 문을 열어 그를 맞이했다. 차도현은 다시 한번 우비를 벗고 그에 비해 조금 더 격식 있는 자세로 서윤이를 맞았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여전히 차분하고 친절한 눈빛을 유지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오게 되어 죄송합니다. 비가 많이 와서 길이 좀 막혔어요. 서윤이는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비도 많이 오고 밤도 깊었네요. 들어오세요. 두 사람은 거실로 향했다. 서윤이는 차를 다시 준비하면서 도연이 들어와 앉을 자리를 마련했다. 작은 소파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셨다. 그간 서로의 일상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지만 이렇게 조용히 한 공간에서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조금씩 마음이 놓였다.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은 일이 많죠? 서윤이가 먼저 말을 꺼냈다. 차도연은 잠시 생각하던 듯 했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그렇죠. 요즘은 날씨가 안 좋아서 배관 점검 같은 일이 늘었어요. 이런 날엔 더 바쁘고요. 그런데 이런 작은 대화가 오히려 더 편안한 것 같네요. 서윤희는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요즘은 사람들과 대화할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냥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점점 마음도 무거워지네요. 그는 차 한 잔을 비운 뒤 살짝 웃으며 말했다. 혼자 있을 때가 더 많으시죠? 저는 그렇다 보니 가끔 이런 작은 대화가 참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서윤이는 그의 말에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묵직한 울림을 느꼈다.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이 이렇게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런 말 들으니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지는 기분이에요. 두 사람은 따뜻한 찻잔을 손에 쥔 채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천천히 나누기 시작했다. 도현은 서윤이에게 과거의 기억을 이야기했고 서윤이는 그와 비슷한 기억들을 나누며 서로의 외로움을 나누었다. 그 대화 속에서 서로에게 조금씩 가까워져 가는 느낌을 받았다. 그렇게 대화는 자연스럽게 흐르고 어느새 시간이 많이 지나 있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서윤이는 잠시 그를 바라보며 불현듯 질문을 던졌다. 차도연 씨는 혼자 있을 때 불안하지 않으세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입술이 떨렸다. 서윤이는 가슴속 어딘가에서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다. 그 말을 듣고 싶으면서도 듣지 않고 싶었다. 잠시의 침묵 끝에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했다. 불안하긴 하죠. 하지만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순간이 있으면 그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서윤희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속에서 한 가지 결정을 내렸다.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다고 느껴지기 시작했다. 비록 그와의 만남이 짧았지만 그가 그녀에게 준 온기와 배려는 어떤 말보다 큰 위로가 되었다. 차도현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저는 이제 가야 할 시간이네요. 비도 많이 오고 위험할 것 같아서요. 서윤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었다. 서윤이는 그를 배웅한 뒤 문을 닫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창문을 열어두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빗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말없이 흘러내리는 커튼을 바라보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내일은 정말 달라질까? 그리고 그 순간 서윤이는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결심했다. 자신이 변화할 차례라는 것을. 서윤이는 고요한 아파트 거실에서 커피 잔을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밤은 깊었고 빗소리는 여전히 창을 두드리고 있었다. 차도현과의 만남 이후로 그녀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다. 외로움이 조금씩 덜어지고
대신 마음 한켠에 따뜻한 여운이 남아 있었다. 그가 준 작은 위로가 그녀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이제는 잘 알 것 같았다. 차 한 잔을 마시며 그녀는 가만히 생각에 잠겼다. 이런 조용한 밤을 이렇게 하나의 사람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지 생각했다. 내일도 또 만날 수 있겠지. 서윤이는 잠시 창문에 손을 대며 그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그 순간 문득 가슴 한편에서 불안감이 밀려왔다. 언제부터인가? 그녀는 스스로를 방어하려는 마음이 커져만 가고 있었다. 도연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면 다시 그만큼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녀는 그런 마음에 쌓여가는 불안함을 무시하려 했지만 그건 어쩐지 피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차도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간단한 인사와 함께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라는 문구를 남겼다. 문자에 대한 답은 오랫동안 오지 않았다. 조금은 서운했지만 그녀는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다. 혹시 그도 나와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 그녀의 마음은 점차 혼란스러워졌다. 도현의 태도는 항상 친절했지만 그가 어떤 마음으로 다가왔는지 알 수 없었다. 그가 다가오는 것에 대해 불안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잠을 청한 서윤이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슴 한켠에 여전히 그 불안감이 남아있는 것을 느꼈다. 여전히 자신의 감정을 확신할 수 없었지만 혼자 있을 때 더 이상 그 감정을 억누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녀는 일어나서 간단히 아침을 준비하며 도현에게 온 답장을 기다렸다. 그가 답장을 보내주지 않는다면 자신이 먼저 그에게 연락을 할지 말지 고민했다. 그러던 중 그녀의 핸드폰이 진동을 울렸다. 화면을 보니 도현의 이름이었다. 서윤이는 순간 가슴이 뛰었지만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서윤이 씨, 안녕하세요. 오늘 바쁘신가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서윤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도연의 목소리 속에는 조심스러움이 담겨 있었고 그런 그가 그녀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 불현듯 마음속에서 확신으로 바뀌었다. 아, 네. 오늘은 특별히 바쁘진 않아요. 서윤이는 자신의 마음을 숨기려 애썼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그늘이 있었다. 그럼 조금 시간 내서 나와서 차 한 잔 할 수 있을까요? 날씨도 좋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실 텐데 그의 말에 서윤이는 살짝 긴장했다. 그가 이번에도 그녀를 초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녀는 조금 망설였지만 결국 대답했다. 그러면 좋아요. 잠시 후에 나갈게요. 차도연과의 만남은 계속해서 서윤희의 마음속에 불안과 기대감을 동시에 키워나갔다. 그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어느새 그녀는 그와의 만남을 기다리게 되었다. 서윤희는 간단히 외출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다. 아파트 복도에서 나가면서 그녀는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 이 작은 변화가 무언가를 의미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다잡으며 차도현과 만나기로 한 카페로 발걸음을 옮겼다. 카페에 도착한 서윤이는 도현을 발견했다.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2개의 차잔이 놓여 있었다. 서윤이는 도현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여기 앉으세요. 차가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서윤이는 그의 친절한 눈빛을 보며 살짝 긴장한 채 자리에 앉았다. 도현은 여전히 조용하고 차분한 태도로 그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려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요즘 많이 바쁘시죠? 서윤이가 말을 꺼냈다.
도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네, 날씨 때문에 그런지 일이 많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용한 시간도 가끔 필요하죠. 서윤희 씨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좋습니다. 서윤희는 그의 말 속에서 그가 느끼고 있는 여유를 알 수 있었다. 그가 서윤희에게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한 마음을 읽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다. 둘은 또 한 번 차를 마시며 소소한 대화를 나누었다. 그런 대화 속에서 점점 가까워지는 감정을 느꼈다. 그 순간 도연이 고개를 살짝 들어 서윤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잠깐 그의 눈빛이 변했다. 그 변화는 서윤희의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았다. 잠시 후 도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서윤희 씨, 사실은 서윤희는 긴장감이 밀려오며 그의 말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말은 흐려지며 끝내지 못했다. 서윤희는 알 수 없는 긴장감에 가슴이 뛰었다. 도연이 무엇을 말하려 했던 걸까? 그의 말 한마디가 그녀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았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윤희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진지하고 무엇을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 눈빛 속에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서윤희는 그때 알았다. 자신이 점점 더 도연에게 마음을 열고 있다는 사실을. 다음에 다시 얘기할까요? 도연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서윤희는 그 말을 듣고 불안한 마음을 고백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생각에 입을 다물었다. 그가 떠나고 나면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다. 혹시 이게 끝일까? 그 생각이 서윤희의 마음속에서 불안하게 떠올랐다. 서윤희는 거실의 소파에 앉아 있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비친 빛과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이 은은하게 공간을 채운다. 그녀는 두 손을 맞잡고 가끔씩 주위를 떠도는 생각에 잠기곤 했다. 오늘도, 어제도, 매일이 그렇게 반복되는 하루였다. 남편 민상호는 여전히 출장을 가며 집을 비웠고 혼자 있는 시간은 점점 더 길어져만 갔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하루를 혼자 보냈던가. 잠깐의 대화, 잠깐의 관심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되는지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다. 차도현과의 만남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그가 정말 자신과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저 의무감에서 그렇게 말한 것일까? 서윤희는 그 생각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그녀에게 준 작은 위로를 고마워하며 또 한 번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서윤희는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아직도 도연과의 대화에서 남아있는 여운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녀는 잠시 멈추어 서서 생각에 잠겼다. 그가 보내온 메시지가 머릿속을 떠돌았다. 오늘은 바쁘지 않으세요. 그녀는 그 말을 기억했다. 그 말 속에 담겨 있던 그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이 조금씩 커져갔다. 그날 오후 갑작스럽게 도현의 전화를 받았다. 서윤희 씨, 괜찮으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시간 되시면 차 한 잔 어떠세요? 서윤희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두 번째 만남이. 그가 다시 찾아오는 그 순간이 다가왔다. 잠시 망설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가 그녀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고 싶었다. 좋아요. 잠시 후에 나갈게요. 그녀는 일어나서 간단히 준비를 마친 후 차도현과 만날 장소로 향했다. 그가 고른 카페는 어딘가 아늑하고 차분한 분위기가 흐르는 곳이었다. 서윤희는 그곳에 도착했을 때 도연이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가 일찍 도착한 것 같았다. 그녀는 그를 향해 조용히 다가갔고 도현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이했다. 오늘도 비가 오네요. 서윤이는 앉으며 말했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런 날엔 차 한 잔이 제격이죠. 서윤이는 그가 준비해 놓은 차잔을 보며 잠시 고요히 있었다. 그가 말을 이었다. 어제는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조용히 혼자 있었던 시간이 많았는데 서윤희 씨와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서윤이는 그의 말에 살짝 놀랐다. 그가 이렇게까지 마음을 표현한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 말 속에 숨겨진 의미가 무엇일까? 서윤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깊은 숨을 쉬며 답했다. 저도요. 사실 그동안 이렇게 조용하게 시간을 보낸 적이 없어요. 그냥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이렇게 누군가와 얘기하는 게 정말 편안하게 느껴지네요.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다. 서윤이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을 받았다. 도연이 내게 그렇게 다가오고 있다는 걸 깨닫자 그녀는 점점 더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가 그녀에게 진심으로 다가오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그 의문이 그녀의 가슴에 자리 잡고 있었다. 서윤희 씨, 제가 솔직히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도현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 더 진지해졌다. 저는 사실 서윤희 씨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매우 소중합니다. 그동안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고 그 속에서 많은 외로움을 느꼈어요. 그런데 서윤희 씨와의 만남은 그 외로움을 조금씩 덜어주는 것 같습니다. 서윤이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도연의 말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비슷한 마음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그런 마음이 커져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정말 편안해지네요. 그들은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 순간 서윤이는 그동안 겪었던 외로움과 고독을 조금씩 떨쳐내는 기분을 느꼈다. 그러나 그 동시에 불안감도 떠올랐다. 도연이 진심으로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그녀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것에 불과한 것인지 서윤이는 그 의문이 계속해서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서윤혜 씨, 저희 다시 한번 만나고 싶어요. 기회가 된다면 도연이 말을 꺼냈다. 그의 목소리 속에는 진지함이 묻어 있었다. 서윤이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다. 그녀는 그에게 마음을 열고 싶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가 진심으로 그녀에게 다가오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외로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졌다. 네, 저도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서윤이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녀는 그 말 속에서 조금 더 열린 마음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럼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요. 오늘 정말 좋은 시간 보냈어요.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다. 서윤이는 그를 배웅하며 마음속에서 혼란스러움과 기대감을 동시에 느꼈다. 그가 떠나고 나면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될 것이지만 그가 다시 올 때까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문을 닫고 돌아서면서 다시 한번 결심했다. 이젠 정말 나 자신에게 솔직해져야겠다. 서윤이는 그날 밤 거실의 소파에 앉아 있었다. 빗소리는 여전히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고 그녀는 눈을 감고 잠시 고요함 속에 잠겼다. 오늘 차도연과의 대화가 계속 마음속에서 맴돌았다. 그가 진심으로 그녀에게 다가온다면 그만큼 그에게 마음을 열어도 괜찮은 것일까? 그러나 여전히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다.
이 감정이 무엇일까? 그녀는 그가 단순히 외로움을 나누기 위한 만남을 제안한 것일지, 아니면 정말로 그녀와 더 깊은 관계를 원했을지 알 수 없었다. 이 불확실한 감정 속에서 서윤이는 차 한 잔을 마시며 혼자 생각에 잠겼다. 밤은 길었고 생각도 많았다. 그녀는 오래전 남편 민상호와 함께 했던 시간들을 떠올렸다. 그의 차가운 시선과 거의 말을 나누지 않는 고요한 일상. 그런 일상 속에서 서윤이는 점차 자신의 존재를 잃어갔다. 민상호는 바쁜 출장을 이유로 자주 집을 비웠고 그 빈자리가 점점 더 깊어져 갔다. 이제 그 빈자리는 차도현이라는 사람으로 조금씩 채워지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과거의 기억에 잠겼다. 이제 내가 누군가와 다시 연결될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의 몸은 나이가 들고 몸도 점점 무거워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의 빈 공간은 아직도 그대로였다. 차도연이 그 공간을 조금씩 채우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다소 낯설고도 신선한 느낌으로 다가왔다. 그날 아침, 서윤이는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한숨을 내쉬었다. 비는 그치지 않았고 날씨는 여전히 흐리고 추웠다. 그녀는 오늘 하루 또 다시 혼자 보낼 시간들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느꼈다. 민상호는 여전히 부산에 있고 그녀는 이 고요한 아파트 안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러다 문득 핸드폰에 새로운 메시지가 떴다. 차도현이었다. 서윤혜 씨, 오늘 저녁에 시간이 괜찮으시면 또 한 번 만날 수 있을까요? 그냥 차 한 잔 같이 하면서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윤이는 그 메시지를 읽고 잠시 멈칫했다. 두 번째 만남이 다가온 것이다. 차도현이 이번에도 그녀를 찾았다는 사실에 서윤이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다. 이번에도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그녀의 마음속에 떠올랐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다. 네, 괜찮아요. 그럼 저녁에 뵙겠습니다. 그녀는 메시지를 보낸 후 다시 한번 생각에 잠겼다. 이번 만남은 어떤 의미일까? 도현은 그녀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 의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한번 자리를 정리하고 옷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새삼스레 크게 다가왔다. 저녁 시간이 되자 서윤이는 준비를 마치고 카페로 향했다. 오늘도 역시 비는 내리고 있었고 그녀는 비 오는 거리를 걸으며 차도현과의 만남을 기다렸다. 카페에 도착한 서윤이는 이미 도현이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하고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도 잔잔한 빗소리가 계속되네요. 서윤이가 말을 건넸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네, 오늘도 하루 종일 비가 와서 뭔가 기운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서윤이 씨와 차를 마실 수 있어 좋습니다. 서윤이는 그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으며 앉았다. 이번에도 차가 준비되어 있었고 그녀는 편안한 마음으로 차를 마시기 시작했다. 그동안 수많은 시간을 혼자 보낸 그녀는 이렇게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새삼 느꼈다. 요즘 어떠세요? 도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윤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냥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아무래도 가끔은 외로움도 느껴져요. 특히 요즘은 마음이 좀 복잡해요. 도현은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렇군요. 사실 저도 요즘 그런 감정을 많이 느껴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도 좋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외로움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서윤이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런데 가끔은 혼자 있는 것이 익숙해져서 그 고독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다. 서윤이는 차도현이 자신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그의 말 속에서 조금씩 확신을 느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의 마음 속에는 불안감이 있었다. 그가 정말 자신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외로움을 나누는 정도인 것인지 그녀는 확신할 수 없었다. 서윤희 씨, 저 사실은 도현이 말을 꺼냈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다. 서윤이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다. 뭐죠? 그녀는 고개를 돌려 도현을 바라보았다. 저는 도현이 말을 이어가려 했을 때 그의 눈빛이 잠시 어두워졌다. 그 순간 서윤이는 그가 말하려던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그 말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면서도 그가 입을 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서윤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서윤희는 고요한 침묵 속에서 그가 무엇을 말하려 했는지, 그 말이 두려운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감정이 묻어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만큼 중요한 말을 하려는 게 아닐까요? 서윤이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러나 그의 대답은 오지 않았다. 대신 도현은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다. 그 순간 서윤이는 그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에 마음이 흔들렸다. 정말 그가 나를 좋아하는 걸까? 그런 질문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리고 그때 카페 밖에서 차가운 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다. 어느덧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 몸은 조금씩 변해갑니다. 예전 같았으면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작은 통증이나 피로감도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변화들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회피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조금만 더 잘 살펴보면 더 건강하게, 더 편안하게 나이를 먹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몸이 보내는 신호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간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 신호들은 우리가 너무 바빠서 혹은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챙기느라 우리 자신을 잊어버린 채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 신호들을 무시하지 않고 작은 변화라도 예민하게 살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점점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느끼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바로 마음속의 변화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과의 거리,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이 조금씩 달라지곤 합니다. 예전에는 큰 일을 다루듯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우리가 이제는 작은 일들 속에서 위로와 평화를 찾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일에 쫓겨 살았지만 지금은 하루하루의 작은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우리의 삶에 큰 의미를 가져온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조금 더 다가가고 조금 더 따뜻하게 살며 작은 일들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마음을 나누는 사람은 바로 가족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족은 이제 단순히 함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를 돌봐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로 자리 잡습니다. 자식이 나이를 먹고 부모가 되듯이 부모가 자식에게 주었던 사랑을 이제는 자식이 부모에게 되돌려주는 순간이 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존재가 어느 순간 너무나도 소중하게 느껴지며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치유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에게 나누는 작은 사랑과 관심입니다. 건강을 챙기고 몸을 아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돌보는 것입니다.
정해진 하루의 시간 속에서 자주 손을 맞잡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잠시라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웃는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의미가 되는 순간들을 경험하며 진정으로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죠. 나이가 들면서 많은 변화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조금 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보는 것, 그리고 나를 아끼는 것, 그 작은 일들이 결국에는 삶을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결국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 누구도 완벽한 삶을 살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나 자신에게 조금 더 다정하게 대해주고 내 몸과 마음의 신호를 조금 더 잘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입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나이 들어서도 사랑을 찾고 치유를 받으며 서로를 위해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더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을 해주시면 더욱 많은 분들과 이 따뜻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간단히 온이라고 적어주시면 저희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항상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작은 위로와 행복이 찾아가기를 바랍니다.